소주. 소주 이슬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 뜻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보다 문맥적 의미가 더 중요한 건 맞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사전적 의미를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모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처음부터 찾으라 뜻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사전적 의미를 찾는 게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 숙제에서 우리가 뒷페이지 18페이지부터 이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서 이 단어 뜻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면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단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오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다면 우리의 최종 목표, 독해력이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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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그리고 다음에 관용적 의미. 관용적 의미는 우리가 옛날 관습적으로 고사성어 수거라 그러죠. 얘는 관용적 의미는 자,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각각의 단어가 지닌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런다. 자, 말이 좀 어려워. 이런 말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속담 수거. 속담 수거. 고사 한자성어. 이게 다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 자 보세요. 얘는 관용적 의미는요. 오랜 세월 동안 다르게 제3의 뜻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 보통 관용적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보세요. 깨가 쏟아진다. 물론 이 깨가 쏟아진다가 본다면 우리가 관용적 표현을 뭘 씁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뭘 사용해왔죠? 깨가 쏟아진다는 것은 자 만약에 사랑하는 두 연인이 결혼을 했어. 근데 너무 알콩달콩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뭐라 그럽니까? 와 행복해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전적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 그때 뭐라 표현 쓰죠? 깨가 쏟아져. 또는 고소한 맛이 나. 뭐 이런 말을 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되는 거. 그래서 속담, 격언. 그러면 이거는 관용적 표현과 문맥적 의미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슷해요. 그런데 관용적 의미는 아예 고정화가 딱 되었어.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딱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 뜻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관습화된 거죠. 그래서 관용적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수거나 속담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봤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 같은 이슬이지만, 자 보세요. 관용적 의미는 꼭 두 개 문장 성분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슬로 사라지다. 한다면 뭐예요? 얘는 죽다, 목숨을 잃다. 이렇게 아예 관습화되었죠. 그래서 관용적 표현은 꼭 이상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이상 합쳐져야 돼. 합쳐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관용적. 바로 이제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관용적 표현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덩어리로 굳어져 한 단어처럼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체로 단위와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주로 비유적 사용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정적이기도 하고 비유적이기도 합니다. 왜 고정적이냐? 오랫동안 딱 픽스 고정되어 왔거든. 그러면 우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다 이러면요 무조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슬로 사라지다는 뜻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사왔는 거.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우리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 미역국 마셨어. 미역국 마시다의 사전적 의미는 뭐죠? 미역을 먹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관용적으로 사용된다면, 즉 우리가 보통 속담이나 격언처럼 사용된다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시험에 낙방했어, 떨어졌어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게 바로 관용적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속담 수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도 여러분들 수거 막 외우잖아요. 수거. 그 수거가 바로 관용적 표현이에요. 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재는 훈련용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는요, 뭔가 이론만 잔뜩 적은 그런 재미없는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런 단어가 뭐지라고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 숙제를 해오는 겁니다.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곧잘 대화를 분만에 비유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수태한 산모들이었고 대화는 진리가 신생아처럼 태어나는 진통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진리에 씨를 뿌리는 파종자가 아닌 산파일 뿐이라고 말했다. 산파? 뭐지? 뭐지? 물론 문맥에 따라서 뜻을 파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단어는요. 아예 직접적으로 뜻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파? 산파일 뿐이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가 향했던 말은 나는 무지한 자이다 라는 고백이었으나 결코 이것은 알려져 있듯이 소피스트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전략적 상토가 아니었다. 자, 그럼 이 산파는 뜻을 좀 알고 있다면 이 문맥이 좀 부드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숙제가 보세요. 1단계입니다. 1단계 첫 번째는요. 이런 단어 뜻만 좀 찾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1단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글을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단으로.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파트 두 번째에 나오는데 어디부터냐 하면은 우리 교재로 따진다면 자 48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문장 요약 47페이지까지는 어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48페이지부터는 뭐죠? 이제 이런 긴 지문들 또는 짧은 지문들을 읽고 요약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우선 1단계 첫 번째는 이렇게 단어 뜻을 좀 찾아오시라고. 이게 숙제였어요. 숙제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함께 가볍게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숙제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산파라는 말이 뭘까? 한번 찾아오시라고. 보세요. 밑줄 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쓰시오라고 그랬죠. 찾아 써오라고요. 찾아 써오라고요. 그래서 뭐 길게 쓸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그래서 나온 대답이 뭡니까? 산파를 아래쪽 보시면 산파라 나오잖아요. 산파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죠? 아이를 낳는 데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다. 그러면 문맥적 의미가 뭡니까? 뭔가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뭔가 도와주는 일, 도와주다. 이게 산파의 뜻이군요. 원래 산파의 뜻은 아기가 낳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이지만은 여기서 뭐죠? 소크라테스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한다면 글이 좀 더 읽기가 편해지는 거죠. 자, 이런 걸 찾아오라 얘기해 이제부터.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자, 이래놓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 숙제용 걸 같이 보고 또 1대1로 지적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단어가 뭐니 확인해보자 하고 제가 설명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잘못된 거 이런 숙제 해왔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부하다는요. 낡았다. 새롭지 못하다. 아, 너무 진부해. 낡았어. 말이 되겠죠? 다음에 밀폐되다는 뭐죠? 닫혀있다는 뜻이 맞죠? 그래서 진부하다. 밀폐되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억압하다. 뭐죠? 이런 옹졸하다 뜻이 맞겠죠? 자, 그리고 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침륜하다. 자, 그러면 침륜하다가 병들어 시들다란 뜻인가요, 여러분들? 병 따위가 들어 시들다란 뜻일까요? 자, 침륜이란 말은요. 이게 뭔가 스며들다. 자, 시들다가 아니라 액체 같은 게 스며들다, 젖어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향유하다, 함께 누리다, 함께 가지다, 함께 누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향유계층이란 말을 하죠. 문학에서. 이 문학에서 향유계층은 4대부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향유란 것은 함께 즐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실제 우리가 많이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숙제라고요. 그죠? 4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만 딸랑 체크하지 마시고 이게 뜻을 찾아오라고. 물론 밑에 설명했습니다만은 밑에 답 보지 마시고 찾아오시라고. 그게 숙제예요. 자, 다음에 20페이지 보죠. 자, 우리 지금 훈련입니다. 자,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겁니다만은 지금 가볍게 해볼게요. 기억의 쓰임과 가장 가까운 이 쓰임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선 문맥적 의미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떨어지고죠. 떨어지고는요.
앞에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를 보세요. 자, 보세요. 관련의 생산에 있어서 자, 봅니다. 미국은 쿠바보다 힘센 나라이지만 끝났어요. 관련 담배. 담배 생산에 있어서는 쿠바보다 떨어진다. 자, 그럼 뭐죠? 담배 생산이 떨어진다. 그럼 이 말은 이런 뜻이네요. 자, 이런 뜻 똑같죠? 관련은 제가 담배라고 그랬죠? 관련 생산이 떨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떨어진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라고. 생산이죠, 생산. 그러면 얘와 같은 의미를 찾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단어 주어나 목적어를 보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보죠. 자, 떨어졌다. 구덩이로 떨어졌다.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부사 같은 경우 떨어졌다. 정이 떨어지다. 다음 감기가 떨어지다. 다음 뭐죠? 실력이 떨어지다. 다음에 뭐죠? 손에 떨어지다. 자,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다를 보는 게 아니라 생산과 비슷한 뜻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찾는 건 주어 같은 경우. 그럼 자, 보세요. 우선 구덩이는 생산과 얘는 조금 구덩이는 너무나 구체적이니까 얘는 탈락. 다음에 정이 그리고 나서 감기 전혀 관계없죠, 생산과. 다음에 손 없어. 그러면 뭔가 생산 자체는 좀 추상적이니까 정이 떨어져다, 실력이 떨어지다. 자, 관련 담배를 만들 생산이잖아. 그 담배를 만드는 생산, 담배를 만드는 상황. 그 담배를 만드는 생산이니까 정이 떨어지다가 어울릴까요? 실력이 떨어지다가 어울릴까요? 그렇게 우리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뜻을 찾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생산이 떨어지다는 것은 정내미가 떨어지다는 뜻이 아니죠. 뭔가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실력이 떨어지다. 또는 수준이 떨어지다. 그게 되겠죠. 그래서 4번과 관계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찾으면 좀 더 낫다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라서 뒤에 보면 이제 문맥적 의미가 많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연습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볍게 훈련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21페이지 보시면 밑줄 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자. 이제 이거 숙제에 오시는 겁니다. 제가요, 샘플로 29까지 숙제 아까 앞에서 하라 그랬는데 오늘 29까지 못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좀 해오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샘플로 한두 개를 볼 테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수업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소급. 자, 그러면 찾아오셨나요? 소급 뭐죠? 과거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그러니까 뭐죠? 그냥 과거까지 쉽게 말하면 물론 뜻이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 긴 뜻을 요약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약해 오세요. 사전에 있는 뜻을 다 찾아오면 팔만 아프잖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자기가 알게끔 요약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소급이 뭐냐? 우리 소급 적용하자. 그래서 뭐죠?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자.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감. 이게 바로 소급이에요, 소급. 자, 아주 고급 단어고 중요 단어입니다. 소급하자. 자, 그러면 이제 낱말 읽기를 해볼게요. 시초. 자, 시초가 뭐죠? 맨 처음이죠. 쉽죠? 망각하다, 잊어버리다죠? 쉽죠? 다음에 교묘하다, 어렵죠? 아주 교묘하다는요, 재치 있고 약삭 빠르고 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묘자, 묘하다. 이 교자, 교활하다, 약삭 빠르다, 교활이잖아요. 교활, 약삭 빠르다. 이 이렇게 한자까지 도움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찾다 보게 되면 이게 교묘가 교활하고 묘하다는 뜻이구나. 그 교활을 약삭 빠르다라고 달리 바꿔 썼습니다만 이렇게 아는 단어지만 찾다 보게 되면 그 어휘력까지 실력이 향상된다고요. 한자어까지. 그리고 양덕입니다. 자, 2번 하나만 더 보죠. 자, 우두망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두망찰. 문학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두망찰은 뭐죠? 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즉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오시라고 검색해서 물론 이러면 제일 빠른 방법은 네이버 검색하면 제일 빠르겠죠. 인터넷으로.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혹시 종이로 된 사전이 있다면 책 있죠. 북. 책으로 된 국어 사전이 있다면 국어 사전 찾는 연습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툭툭 검색에 툭 치면 물론 시간은 빠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직접 한 장 한 장 찾는 게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있다면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실 때 저는 원래 우두망찰은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 이렇게 길게 져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숙제니까 가볍게 짧게 요약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짧게 의미하는 거. 자, 그래서 2번까지만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의미를 자, 이것도요 참 좋은 책인 게 이제는 사전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윗글에서 찾자. 윗글. 자, 윗글에서 찾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윗글. 우리 앞에 있는 글 있죠? 찾아오라는 겁니다. 자,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을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자, 답 가볍게 볼게요. 세간살이죠? 그죠? 자, 윗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지금 사전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있는 본문, 우리 이 본문, 이거 여기에서 찾아라 이 말. 여기서 뭐죠? 윗글. 자, 세간이죠. 다음에 몹시 요란하게 울린다. 얘는 굉음. 찾았습니까? 맞았나요? 맞다면 동그라미. 기운이나 힘. 힘인데 풀리다. 그러니까 맥이 됩니다. 기운이나 힘, 맥. 다음에 얘는 쉽죠. 복덕방. 요즘은 중개업소라 그러죠. 복덕방. 손님을 맞아들여 접대하는 쓰이는 탁자와 같은 의자, 응접 세트. 뭐 이거 쉽죠? 자,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음에 6번은 뭐죠? 문서나 따위를 넣는 어떤 짝, 문갑이라고 합니다. 문갑. 이렇게 찾아오시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도록 하죠. 숙제가 자, 이제 3번부터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거, 사변적. 이 단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고 이런 단어는 시험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실제 우리 비문학에서도. 자, 이렇게 찾아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2페이지 쪽수 맞지요? 그죠? 22페이지 시작해서 아까 29까지 그랬는데 조금 더 나갑시다. 어차피 제가 좀 설명했기 때문에 한 아니야. 그래도 첫날이니까 오케이 29페이지까지. 자, 제가 숙제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박성 선생도 숙제 내실 거니까 한 29페이지까지 숙제하는 걸로 합시다. 자,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물론 이론 수업과 이것저것 또 코로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얼굴 보면서 수업하지 못하고 이게 비대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많은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얘기들도 기초를 좀 해가지고 숙제 29페이지까지 숙제해 오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함께 얼굴 보면서 재밌게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